수신 확인, 거기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백색소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탁한 색깔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둡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밝지도 않은 그런 요즘 날씨 같은 색깔이에요. 음악을 만들고 내면서 항상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게 저한테는 수신 확인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리액션이 왔을 때 되게 기쁘기도 하고, 반응이 없을 때에는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백색소음이라고 합니다. 조커,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조커에서 아서가 이제 조커 분장을 하고 머레이 쇼를 보러 계단을 막 춤추면서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아서라는 인물이 극 중에서 약간 소외계층이고 어떤 본인을 되게 감추는 그런 사람인데, 조커 분장을 하고서는 계단에 내려올 때 뭔가 본인의 본 모습에 대한 어떤 만족감, 해방감 같은 게 느껴져서, 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저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거든요. 보여주지 못하다가 음악할 때만큼은 그래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그 장면이 제일 좀 저랑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좀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모습들은 안 보여주고, 오히려 막 사람들을 웃기려고 그러고 좀 더 재밌으려고 그러고, 그래야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모이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아니기는 한데,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중에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서드 임팩트가 일어날 때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사가 엄청 절망적이거든요. 그리고 서드 임팩트라는 게 인류가 종말하는 거라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장면인데, 멜로디나 피아노 비트가 되게 밝은 비트가 나와요. 그런 뭔가 아이러니함 같은 게 되게 사람의 기분을 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힙합 비트를 만들었어요. 그때 쇼미더머니가 유행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힙합이라는 음악을 한 번도 안 듣다가 20대 초반에 이제 쇼미더머니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겉멋에 가득 차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맥을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알바했던 월급을 다 털어서 맥북도 사고, 막 유튜브를 보면서 맥북 사느라 돈을 다 써가지고 레슨 받을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막 혼자 뚱땅뚱땅 따라하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간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공간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음악을 처음에 만들려고 앉아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물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주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혼자 있는 이런 텅 빈 방이라든지 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그 울림이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코드라든지 뭐 사운드적인 부분들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실에는 작업하는 장비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두고 있지 않아서요. 애정하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기타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타를 사용하면서 곡을 쓴 지가 되게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기타라면 역시 팬더지 하면서 갖고 있던 돈을 다 털어가지고 기타도 잘 못 치는데 그 비싼 팬더를 사서 치면서 열심히 곡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원래 밴드 음악을 엄청 좋아했어요. 막 20살에는 친구들끼리 밴드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막 이런 뮬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밴드 구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막 해보자 이런 시도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그 모르는 사람들 한 4-5명이 만나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어간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분명 저번 주에 연습했는데 다음 주에 갑자기 없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힙합이 막 유행이어가지고 힙합 비트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돌렸다가 조금씩 이제 곡을 쓸 줄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하고 싶은 거죠. 결국엔 밴드 음악이었고, 베이스가 되려면은 기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까지는 원래 건반이랑 이런 걸로 작업을 했다가 이제는 기타로 하고 있어요. 제가 4월 달에 3번째 싱글이 나왔는데 소멸이라는 곡이거든요. 그 곡을 내고 나서 지금도 그렇기는 한데 되게 위로가 된다라는 DM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의도했던 것들이 잘 전달이 된 것 같고, 제 의도로 인해서 위로받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멸이라는 곡은 되게 잠에 들지 못하는, 잠 못 드는
밤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불안장애랑 공황발작이 있는데요. 이게 잠들기 직전에 이제 공황발작이 오거든요. 저는 처음에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병원을 여러 군데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신과에 가보라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제 그런 진단이 나온 거죠. 따다다닥 진단이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게 몸이 정신이 너무 불안하니까 잠들지 못하게 계속 깨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항상 뭐 저뿐만 아니고 모두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어떤 과거에 대한 후회 같은 것들을 조금씩은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를 고민한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실수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가 이 소멸이라는 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곡을 쓸 때 가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주제랑 가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그게 없는 상태로 편곡이 모두 믹스까지 모두 완료를 하는 편이거든요. 비트 자체를. 그리고 이제 가이드로 이제 멜로디 허밍만 해서 주변에 뭐 동생들이라든지 친구들한테 들려주는 편인데요. 그냥 이렇게 가이드 상태에서 들어본 친구들은 처음 들었을 때 와, 형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완성이 되고 나서는 굳이 들어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제 모습과 음악 속에서의 제 모습의 갭이 너무 달라서 사실 좀 민망하거든요. 나의 이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조금은 무섭고, 그런 것 때문에 굳이 들어보라고 하진 않고, 그 대신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이제 스토리에 올리니까 듣고 싶으면 들어봐라 정도의 그냥 쿨함으로 넘깁니다. 조각배 하나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요. 노도 없고, 처음에 뭔가 시작은 내가 이 배로 이 바다를 건너가야지, 내가 알던 세상에서 이 배는 되게 큰 배였거든요. 근데 막상 바다에 나가서 뭐 파도도 맞고 뭐 오만 그런 고난과 수모를 겪고 나니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이제는 어디에 도착하길 바라며 흘러가는 대로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이라면은 내가 잘못된 건가? 나만 이렇게 뭔가 남들보다 뒤처져서 살고 있나? 라는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한동안은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했던 그런 선택은
그때 당시에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그냥 세상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중에 롤랜드 폰트라는 뮤지션이 있는데요. 그 롤랜드 폰트의 핸드 오브 핸드라는 곡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년, 22년 요 무렵쯤에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됐는데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비난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너가 함께 한다면은 나는 괜찮아,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SOS 같은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백색소음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신을 마칩니다. 당신의 밤이 평안하기를.